네, 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 원고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이제 분사의 용법을 나갔죠. 저저번 주부터 이제 나가고 있는데 현재 분사 배웠고요. 그다음에 아오리스트 시제 분사 배웠고요. 미래 시제 분사도 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와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뭐 형태를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미래 시제 분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법들 간단하게 봤었죠. 수식적 용법, 관사와 함께 관사 명사 세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사와 붙어서 명사화되어서 쓰이거나 그리고 보충적 용법, 다른 동사들, 뭐 지각 동사일 수도 있고 뭐 파우 같은 동사일 수도 있고 란타노, 뭐 파이노마이 등등의 동사와 함께 쓰이는 보충적 용법 붙고 마지막으로 분사 구문을 봤었어요. 이제 뭐 상황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황 분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분사와 이제 명사 같은 게 함께 쓰여서 하나의 종속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뭐 다른 시간절이나 이유절이나 양보절이나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사 구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저번에 못 봤는데 볼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하나 형태를 배울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아오리스트와 수동태를 배울 거예요. 이제 이 아오리스트 수동태와 미래 수동태 시제는 수동태와 중간태의 형태가 다른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는 중간태가 수동태와 같이 가요. 즉 중간 수동태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중간태로 쓰이는 건지 미래 시제로 쓰이는 건 아니 수동태로 쓰이는 건지는 이제 문맥을 봐야 하고 또 사전을 통해서 용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아오리스트 시제와 미래 시제는 수동태를 사용을 합니다. 별도의 형태를 사용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동사들은 미래 시제 중간태 형태로 수동태 의미를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형태가 따로 있다면 이 형태를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리스트 시제, 미래 시제, 수동태 형태를 배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걸 계속 복습을 하면서 이제 연습 문제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이걸 언제 드렸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드렸던 문제를 일단 이거는 좀 마무리를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 단락만 남았었죠. 오이세인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호이맨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읽어보죠.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진님이 읽고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이멘데 아스토스 칼레포스 그 에르케스테 휘포투톤 가이 디아투투스 아델포이스 가이 휘에시 가이 폴리타이스 폴레몬 에폴레메이테 호이데크 페이라이오스 엑세페세테 엑데스 파트리토스 가이우 브라쿤 크로논 에데이스테 판톤 가이 크레마톤 가이 필론 알라 텔로스 카텔테테 에이스텐 아티켄. 해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이들은 힘들게 살면서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피라이우스에 있는 이들은 조국에서 쫓겨났고 잠깐의 시간조차 재물도 우정도 없이 다만 결국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고 도시에 있는 이들은 힘들게 살면서 형제들과 아들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피라이우스에 있는 이들은 조국에서 쫓겨났고 세때 Padridos cae ubraki kronon ed Esteban pon. Kronon ed Esteban pon cae crematon cae lon. 음, Los cartel tel tete. 어, 시스테마틱해. 음, 음. 네, 뭐 같이 보죠. 일단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마침표로 이렇게 찍혀 있긴 한데 뭐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내용상으로도 이어지고 구문상으로도 이제 호의맨 호의대가 되어 있고 그 호의맨 호의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구문을 보면은 호이멘 엑스 아테오스 호이데 에크 헤라이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잠시만,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뭘 고민을 하고 있냐면 엑스 아테오스 그리고 에크 헤라이오스라고 했을 때 호이멘 호이데에 붙여요. 즉 관사 플러스 전치사구라는 형태로 붙여요. 그러면은 호이맨 엑스 아스테오스, 호이 엑스 아스테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로부터의 사람들, 이게 뭐 도시에 있는 이들은이라고 이제 유진님이 해석해 준 거 같고, 그다음에 호이 엑 페라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라이오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호이맨 호이대를 그냥 따로 떼고요. 즉 관사 플러스 맨대로 하면은 그냥 일부는 또 일부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나누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 아스테우스랑 에스페라이오스라는 전치사는 각각 동사에 붙이는 거죠. 말하자면 에르케스테랑 엑세페세테 에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의미상 더 좋은 것인가를 알려면은 문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뭔가 문맥을 잘 못 따라가겠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에르케스테 히포뚜돈. 저번에 읽었던 걸 다 까먹어가지고. 잠시만요. 어, 그 사람들이 내전을 했어요. 음, 라이트윙 엑스트리미스트. 근데 그 사람들을 구구파라고 불러도 되나? 모르겠지만 너무 현대적인 기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뭐 아무튼 간에 어 그래서 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디스벤 즉 여기 휘뽀 뚜돈이라고 하는 것과 디아 뚜뚜스는 이 30인 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오스에서 그 싸움이 벌어져서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스테오스라는 거는 아테네를 말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네, 유진님 그렇죠. 유진님은 이제 전치사 아스토스랑 페라이오스가 주께 호의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신 거죠.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30인 참주정이 세워졌을 때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피라이우스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맥락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호의맨 호의대가 붙었긴 했지만 지금 주어가 누군가요, 유진님? 잠시만요. 저도 이걸 3주 전에 읽어서 그, 그죠? 이 문장의 동사가 헤르케스테인데, 에르케스테. 네네, 에르케스테인데 2인칭 복수 중간 수동태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렇죠. 에르케스테니까 이제 중간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에르케스테하고 이렇게 가음이 붙어 있으니까 원래는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인데 이제 에르케스테가 된 거니까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직설법 2인칭 복수 중간 수동태가 되는데 에르코마이 동사는 원래 중간태로 쓰기 때문에 이동동사는 중간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뜻은 뭐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의대 다음에는 주어가 어떻게 되죠? 호의대 다음에는 아닌데, 잠시만요. 에케페세테인 것 같습니다. 네, 엑세페세테, 엑세. 이거는 크시예요. 크시, 엑세페세테입니다. 자, 엑세페세테는 에크피포에서 오죠. 그래서 에크피토 하면은 이제 어디 어디로 뭐 떨어지다, 쫓겨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엑세페세트니까 2인칭 복수죠. 얘도. 그러니까 지금 둘 다 2인칭 복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인칭 복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은. 그런데 앞에 문장은 당신들은 하면서 그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호이 엑스 아스테오스예요.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도시 사람들 이렇게 도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고 엑세페세테 이것도 2인칭 복수니까 당신들은 하고 말한 건데 여기에 당신들은 누구냐면 호이덱 페라이오스예요. 그래서 피레우스 항구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X를 쓴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피라이오스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즉 아테네에서 오신 사람들은 에르케스테가 여기는 에르코마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그걸로 가야 되겠네. 아르코마이 동사, 아르코 동사. 즉 아르코 동사 하면은 그 지배하다라는 동사죠. 아르코. 그 히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르코. 라고 하면은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르코니까 능동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르케스테라고 하면 이거는 능동태에 대립해서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누구한테 지배당했냐? 휘뽀뚜돈.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설명에 나와 있는 these men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참주정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30인 참주정. 아주 간단하게 그 역사적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끝나고 나서 라케다이몬한테 져가지고 라케다이몬 사람들이 아테네에다가 말하자면 괴뢰 정권을 세운 거예요. 30인 참주정이라는 걸 세워서 우리말 들으면서 통치해라 라는 그 30인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30인 참주정 때문에 이제 아테네에서도 내전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30인 참주정 또 끝나고 나서 네가 잘못했네, 너가 잘못했네, 뭐 또 싸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소크라테스도 재판당하고 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 조성에 있었던 당신들은 그 30인 참주 때문에 괴롭혔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아케다이몬 편이니까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쉽게 딱 단정 내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30인 참주정, 괴뢰 정권을 이끌었던 그 30인 참주를 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칼레포스하게, 힘들게, 혹독하게 라는 뜻입니다. 혹독하게 지배를 당하고 또 디아뚜투스, 그들 때문에 아델포이스카이 휴에이시카이 폴리타이스 형제들과 아들들과 시민들에게 동료 시민들인 거죠. 같은 시민들에게 폴레몬 에폴레메이 때 전쟁을 했다. 전쟁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진님 해석에서 지금 휘포투돈이랑 디아뚜투스 여기가 빠져 있는데 네, 여기를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르케스테는 지금 살다라는 뜻이 아니고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르코 동사 다스리다라는 뜻의 아르코 동사의 수동태 미완료 수동태로 보시면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호이덱 페라이오스에서 오신 당신들은 엑세페세테 동사는 이제 엑피토 동사의 그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엑세페세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엑피토 동사는 자동사인데 뭐 쫓겨나다 정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 뜻은 수동태처럼. 그래서 쫓겨났다. 아우리스트 시제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쫓겨났다. 어디서? 에크 데스파트리도스. 고향에서, 뭐 조국에서 쫓겨났고 우 브라킨 크로논 에데이스테 판돈 어, 까이 크레마톤 까이 필론 알라텔루스카 테때 에이스텐 아티켄 음, 유진님의 번역에서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는데 동사가 어디죠? 그, 잠시만요. 카텔, 카텔 테테인 것 같습니다. 음, 호텔 테테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알라가 있으니까 한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접속사가 왔으니까. 아, 그럼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도 되는 거죠? 네, 에데이스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엑세페세테 나오고 까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데이스테. 그 다음에 또 알라 나왔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카텔 테테. 이렇게. 자, 에데이스테는 뭐죠? 어떤 동사에서 왔죠? 여기 데소마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 데오마이 동사에서 온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데오마이라고 하면 이제 필요로 하다, 뭐 요청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데오마이가. 그리고 부족하다고 할 때 그 부족한 대상을 속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격이란 게 분리의 속격, 뭐가 없는 결여의 속격이라고 불리는 뭔가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상태가 부재하고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속격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속격이 빤돈 속격 복수죠. 크레마돈 까이필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빤돈 쓴 다음에 콤마 찍고 까이 크레마돈 까이필론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모든 게 당신들은 부족했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모든 게 뭐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까이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즉 빤돈 까이 크레마돈 까이 필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빤돈 하고 말은 한 다음에 그 빤돈이 어떤 거냐면 까이 크레마돈 필론 크레마돈이랑 필론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즉 재산도 친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산도 친구도 그 부족했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그리스어는 부정어가 붙을 때 부정하는 요소 앞에 붙어요. 그리고 거기만 부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 브라킨 크로논이 여기가 중요한데 이 브라킨 크로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요. 시간 표현을 대격으로 쓰면 크로논이 대격이죠. 크로노스의 단수 대격. 시간 표현을 대격으로 쓰면 뭐뭐 동안이라는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크로논을 써요. 근데 여기에 브라킨을 썼으니까 크로논이랑 일치시켜서 남성 단수 대격 써준 거죠. 브라키스 브라킨. 그래서 브라킨 크로논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를 붙여서 이 우가 여기만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사실 뭐 전체에 붙는다고 이해해도 똑같은 뜻이긴 해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다른 의미로 들리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건 브라킨이에요. 중요한 거는. 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부족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쫓겨났으니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즉 재산도 친구도 부족했었는데 알라. 그다음에 텔로스 마침내 텔로스는 뭐 부사처럼 쓰입니다. 단수 대격으로 써서 그냥 부사로 써요. 마침내 까텔테테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까텔테테니까 아오레스트죠 이것도. 돌아왔다. 에이스된 아티카로 돌아왔습니다. 아티케랑 아테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테네는 도시고 아티케는 그 일대 좀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지만 뭐 여기서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유 한 문장 하는데 오래 걸리네. 그다음에 1번부터 저번 주 이건 드린 문장이죠. 한번 또 이어서 해볼까요? 이어서 어, 장지은님 여기 두 문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 2번. 네. 판타 쥐나타 투 피스테우 온티.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이라고 번역은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또 피스테우 온띠는 단수죠. 아, 단수 역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 피스테우 온의 현재 분사, 즉 피스테우오 동사의 현재 분사 피스테우 온을 남성 단수 역격으로 써서 또 피스테우 온티가 된 건데 여기서는 이 정관사가 붙어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단수 역격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판타디나타 SD가 생략된 표현인 겁니다. 동사는 생략되어 있죠. 빤따가 주어가 되고 뒤났다가 수어가 되고 ST 생략되고 또 비슷해고 온띠 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마크면 뭐지? 마가복음 뭐 그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도 부탁드립니다. 우데이 호스페르 카테우 돈타스 보이에인 카이레게인. 자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 좋습니다. 데이니까 이거는 비인칭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비인칭 구문 다음에 아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테우돈타스가 이제 대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 자는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진짜 주체는 굳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다만 그 비교 대상인 자는 사람만 이렇게 대격으로 써주는 거죠. 이걸 대격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는 사람처럼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A 호스페르 B라고 했을 때 A랑 B는 같은 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까테우돈다스도 대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까테우돈다스는 까테우도 동사의 현재 분사의 남성 복수 대격
이죠.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하고 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깨어 있어라. 뭐 그런 뜻이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전민규님 3번, 4번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3번, 4번이요? 네, 3번, 4번. 네. 어, 타가르 블레포메나 프로스카이라 다데메 블레포메나 아이 것은 잠시뿐인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블랙포메나라는 거는 이제 중간 수동태 분사죠. 그리고 수동태적인 의미를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어서 블랙포가 이제 보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적어놨네. 네, 보다라는 뜻이라서 보이는 것들은 프로스카이라 일시적이고 그런데 따대 매 블랙보메나 자 여기 매가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로 쓰지 않고 매를 쓰는데 왜냐하면 일반화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분사를 부정하는 표현에는 우도 쓰일 수 있고 매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무언가를 부정하는 경우 사실로서 뭔가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일반화하거나 가정하거나 뭔가 이런 논리적으로 또는 상상 속에서 가정하는 경우를 부정할 때는 매를 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이오니아,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 4번 부탁드릴게요. 아멘, 아멘, 레고, 위민, 호 피스테위온, 에케이, 노엔, 아이오니온.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믿음이 있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멘, 아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래요. 뭐 진실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오호 피스테우 온 아까 나온 표현이랑 똑같죠.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자는 에케이 갖는다. 조엔 그 생명을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유지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오시면은 혹시 드리미님? 아, 네, 알겠습니다. 드리미님 5, 6, 네, 9번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우데이스 포yon 포네라 란타네 대온.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누구도 신을 속일 수 없다. 네,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란타네이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란타노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란타노 동사는 주어, 란타노, 목적어, 대격 목적어 이렇게 해서 대격의 주의에서 벗어나다. 대격이 주어를 눈치채지 못하다. 이런 식의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데이스 뽀이온 포네라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데이스 뽀이온은 누구도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아니다라는 약간 한국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지지만 nobody, no one wh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건데 뭐냐면 뽀이온 뽀네라. 뽀네라는 중성복수 대격이죠. 뽀네로스의. 그래서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 누구도 난타내이 하지 않는다. 그 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누구의 주의를? 태온, 신의. 신은 다 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자, 다음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토이 다마
나마르탄논테스 우 기그노스 코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으면서 알지 못한다. 살짝 다른데 우리는 음,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토이가 하마르타논테스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뭐 또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실수를 하면서도 모른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잘하신 점은 이제 기그노스 코멘의 1인칭 복수 동사가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로 주어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우토이 나왔고 하마르타논테스라고 하면은 3인칭 복수가 주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언제나 동사는 주어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그노스 코멘 먼저 보고 1인칭 복수가 주어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우리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정보가 아우토이 하마르타 논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토스라는 이 대명사 또는 형용사는 주격으로 쓰이면 힘셀프 같은 강조, 자립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7번 가볼까요? 그다음 7번을 다시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에카스토스 헤몬 베리돈테스 불레우스 프라그마톤 칼로스 불레우에타이 모노이카르톤 메덴 톤데 메테콘타 욱 헤수 헤시콘 알라카콘 에이나이 폴리텐 노미스도멘. 해석을 길어서 채팅창에 올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각각이 너희 도시 주위의 일을 잘 협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혼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평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시민들에게도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절반 정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장. 즉, 블레우에타이까지. 동사는 뭐, 블레우에타이죠. 블레우에타이 시제가 어떻게 되죠? 어, 현재 아닐까요? 네, 현재입니다. 현재겠죠. 음,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태가 어떻게 되죠? 중간태 아니면 수동태요. 네네네, 맞아요. 블레우 동사는 뭐 중간태로 쓰면 둘 다 되는데 중간태로 써서 협의하다, 결의하다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죠? 어, 에, 에카토스요. 네, 헤카스토스. 아, 네, 네. 네, 헤카스토스는 each one, 네, 각각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각각 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줘야 할 때가 많겠죠.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를 보통 속격으로 씁니다. 자, 여기서 해몬이 그 속격이거든요. 해몬이 무슨 뜻이죠? 너희입니다. 자, 너희는 휘몬. 아, 네. 그래서 해몬은 우리. 아, 해메이스, 그다음에 해몬, 해민, 해마스가 우리들. 1인칭 복수고요. 그다음에 너희들은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몬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각이 그다음에 페리톤 테스폴레오스 프랑마톤은 자, 이 돈 프랑마톤 격이 어떻게 되죠? 주진님? 저 속격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속격일까요? 혹시 헤카스토스가 속격을 목적으로 취하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 안 돼. 잠시만요. 베리 때문인가요? 맞아요. 페리는 속격을 취합니다. 페리는 속격을 취하고 무슨 뜻이죠? 주변 둘레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자, 이제 좀 장소적인 의미로는, 공간적인 의미로는 뭐뭐 주위에 둘래 이런 뜻인데, 지금 페리톤, 프랑마톤이 일 주위에 하면 이상하죠. 음, 이거는 논리적인 의미, 개념적인 의미로, 어,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about. 영어의 about이랑 거의 똑같죠. about around도 공간적으로 뭐뭐에 둘러서 주위에고, 이제 개념적으로도 뭐뭐에 관해서죠. 그래서 이제 페리톤, 프랑마톤 하면은 사안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리톤, 프랑마톤 사이에 데스폴레오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데스폴레오스는 무슨 격이죠? 속격인 것 같습니다. 네, 속격이죠. 데스니까. 그 다음에 왜 속격이죠? 그, 이 논의해야 되는 일들이 도시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도시의 일들인 거죠, 즉. 그래서 예전에 배웠지만 이 주어적 속격이라는 겁니다. 서브젝티브 제니티브. 그래서 도시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들 각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격이 해문 나오고 돈, 데스, 폴레오스, 프랑마톤 이렇게 속격이 줄줄이 나왔는데 다 각자 다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데스, 폴레오스는 돈, 프랑마톤에 붙는 거고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사이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돈, 프랑마톤은 페리에 걸리고 해모는 얘네랑 아무 상관없어요. 해모는 헤카스토스에 걸리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우리들 각각이 도시의 일들에 관해서 칼로스, 아름답게, 훌륭하게, 블레오에타이, 협의한다. 자, 그 다음에 모노이 다음부터 이제 또 문장이 나오죠. 동사 어디 있죠? 어, 그, 일단 A9 있습니다. 아,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일단 네. 동사에서 명사화된 거기 때문에 동사보다는 명사로서의 성질이 1차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을 때는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시제 인칭 변화한 동사. 노미스 도맨이요. 그렇죠. 노미즈 도메. 맨 끝에 나오죠. 맨 끝에 하나 나오죠. 노미즈 도메. 그러면은 제가 뭘 물어볼까요? 주어가 누군가요? 그, 혹시 오맨이니까 우리일까요? 그렇죠. 오면이니까 우리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노미즈 도메인이니까 주어는 우리다로 잡고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로 잡고 가야 돼요. 노미즈 도메는 무슨 뜻이냐면 노미즈는 이제 생각하다, 믿다, 뭐뭐라고 믿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맨 앞에 있는 모노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노이는 이제 성수격이 어떻게 되죠?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좋습니다. 남성 복수 주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격이죠? 주어가 우리인데 왜 주격이 나왔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남성 복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을 될까요? 어, 우리들끼리만 이라던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들만, 우리들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들만 딱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아니라 우리들만 어떠어떠하게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데 우리만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믿음의 내용이 될 텐데, 돈, 메덴, 돈데, 메테콘따, 우크, 헤시콘, 알라, 까콘, 에이나이, 폴리텐. 매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하나 빼고 다 대격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명사 관사 아닌 거는 일단 다 미리 보세요. 그래야지 구조가 보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기랑 알라를 보세요. 얘네는 안 변하는 애들이니까. 먼저 보면은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기랑 알라. 아, 뭐뭐 아니고 오히려 이거고. 나 네이 밥비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는데 A9가 있었어요. A9가 있다는 거는 이게 부정사 구문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사 구문이라는 뜻이고 A9가 나왔으면은 자연스럽게 A9가 쓰일 수 있는 문장 형식, 즉 뭐뭐는 뭐뭐다 또는 뭐뭐가 있다. 1형식 아니면 2형식.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가게 돼요. 당연히 동사는 그 A나의 동사는. 이제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이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돈 메덴 돈데 메테콘따 우크 헤시콘 알라 까콘 에이나이가 문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폴리텐도 있고 까콘 폴리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자, 힌트는 A9 나왔으니까 노미소멘 A9는 우리가 배운 간접화법 부정사 구문이에요. 뭐뭐라고 믿다. 아, 그러면은 A9의 의미상 주어는 아체이니까 당연히 대격이 돼야겠죠. 무언가가 나쁘다고 믿는 건가요? 너무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아, 차례대로 네. 조금씩.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 A9의 주어. 어, 저, 폴리땐 아닐까요?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폴리텐. 좋아요. 또 다른 거. 폴리텐 어, 명사니까 주어 될 수 있죠. 까콘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도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해시콘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있나요? 음, 혹시 메덴도 후보가 되나요? 에덴도 격만 보면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뭐 대격 또는 주격인데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 돈도 있기는 한데, 음, 네, 또는 근데 혼자서 못 쓰이죠. 돈이랑 네. 뭔가 있어야겠죠. 돈이랑 붙어 있는 누구죠? 어, 돈 메덴입니다. 돈 메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아, 네. 메데는 중성이기 때문에. 근데 또는 남성 단수 대격 정관사죠. 아마, 아직 폴, 아, 볼리땐까지 갈 수는 있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붙이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관사 명사는 저희 배웠던 것처럼 중간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관사 명사에 그걸 꾸며주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사 같은 게 잘 못 들어가죠, 사실은. 나폴리 때는 아니고 사실 메테콘타를 아직 분사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메테콘타가 대격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예 온타가 대격으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온타를 보시면 대격으로 보이시거나 남성 단수 대격으로 보이시거나 아니면 중성 복수 대격이나 주격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게 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돈 메테콘타 이렇게 붙어야 돼요. 돈 음, 메테콘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사 구문에서 이 형식이 오면 즉 주어 동사 보어고 동사가 A나의 동사가 와버리면 다 대격이 되죠. 당연히. 이제 뭐냐면 평서문에서 주격 ST 주격 이렇게 왔던 애들이니까 그거 다 아체로 보내버리면 대격 A9 대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격이 엄청 많아져요. 그 속에서 주어가 누군지 식별하는 방법은 뭐냐? 100%는 아닌데 70%에서 80% 정도는 주어가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일단 정관사 붙은 예를 주어로 잡으셔야 돼요. 잡고 만약에 뜻이 좀 이상하면 그때 수정하는 거고 70에서 80%는 맞기 때문에 일단 정관사가 붙은 예를 주어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선 그래서 뭐나 똔데 똔 메테콘타 똔 메테콘타 얘가 주어인 거예요. 똔 메테콘타. 자, 그리고 메테콘타는 무슨 뜻이냐? 메테코 하면은 참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여하다, 나누다라고 할 때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뭐를 나누다 이렇게 되니까 뭐 대격이나 그런 거 쓸 것 같은데 속격을 씁니다. 속격을. 그래서 뭐뭐에 참여하다 할 때 그 참여 대상을 속격으로 써요. 여기서 속격은 똔데죠. 그래서 똔데 메테콘타. 이것들에 이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실 이 메덴은 거의 부사예요. 조금도 참여하지 않는 이거라서 메덴이 메테콘타의 목적어가 아니고 메덴은 그냥 부사처럼 쓰여서 전혀 이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욱 해시콘 즉 해시콘이 아니라 콘 폴리텐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우리만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노미조멘 동사 나왔어요. 네, 모노이 주어 보충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만 믿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믿는 내용이 부정사 구문, 아체의 구문으로 나와요. A9 동사 왔어요. 그러면은 A9이니까 주어 보어 나올 거고 주어 보어는 둘 다 대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쪽이 주어가 될 테니까 똔 메테콘타 이렇게 돼요. 남성 단수 대격. 무슨 뜻이냐면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메테코라는 동사는 속격을 목적으로 받아야 돼요. 속격이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똔데예요. 이것들에 대가 뒤에 붙으면 정관사 뒤에 붙으면 가리킬 수 있는 이것들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것들은 맥락상 뭐냐면 앞에 나온 똔, 테스폴레오스, 프랑마톤 도시의 일들입니다. 이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실 뜻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것들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메대는 이 전체를 부정해주는 메테콘타 자체를 부정해주는 부사처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매를 써도 되는데 매된 쓰면은 전혀라는 식으로 강조가 됩니다. 전혀 이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해시콘이 아니라 카콘, 폴리텐이라고. 폴리텐은 뭐 해시콘에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평온한 또는 조용한 시민이 아니라 나쁜 시민이라고 우리만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란 일에 참여 안 하고 하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참 성품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이네 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만 그런 애들은 해시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시민이라고 못된 시민이라고 우리만 믿는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는 그만큼 뭐 우리들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음. 네. 여기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네, 전민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깔로 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그, 너무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랑 같이 읽는 것처럼 순서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그리고 형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형태를 모르시면은 형태 모르니까 아, 모르겠다 하고 대충 끼워 맞추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뭐 인터넷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인터넷을 찾기 전에 먼저 저희가 배웠던 교재들, 제가 만든 자료들 찾아보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찾아보고 거기 안에 표를 보고 아, 이거는 이 얘랑 들어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 자료에 있는 그 패러다임이, 그 표가 어형 변화표에 있는 단어들만 볼 게 아니잖아요. 처음 나오는 단어를 봐도, 내가 처음 보는 단어를 봐도 아, 얘는 생긴 걸 보니까 그 패러다임에 맞는 애다, 이 유형에 속하는 애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아, 이게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뜻이 맞게 나오면은 이제 대충 맞은 거고,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랑 같이 뭐 이렇게 검사하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히는 게 있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포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항상 다 그런 것 같아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한 30% 되게 잘 읽고 나머지 이렇게 20% 정도까지, 50% 채워질 때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는데 나머지 50%는 뭔가 대강 이렇게 맞추는 느낌으로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다 하실 필요 숙제 다 하실 필요도 당연히 없으니까 내가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진짜 정확하게 이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형태들 다 분석하고 모든 부분들의 관계를 다 완벽하게 파악할 때까지 하시지 않으면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낮추세요. 그 고전학 전공자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무 느낌도 없지만, 다른 전공자들이, 다른 영어 전공자들, 특히 영어 쪽이나 이쪽 전공자들이 하루에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는 동안 우리는 3페이지, 4페이지 읽어요. 그리스어를. 다른 이제 유럽어들 비교해봐도 당연히 현저히 떨어지고, 그 말은 템포가 너무 달라서 뭐 답답할 때도 당연히 있죠. 나 자신도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느리게 읽는 게 항상 좋은 일일까 하면 뭐 항상 좋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특히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는 템포의 속도를 한없이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외국어 문장에 비해서 정말로 효율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하루에 한 문장을 읽을까 말까만 해서, 만약에 내가 1시간 읽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면 아, 내일 이거 찾아봐야지 하고 내일 넘기고, 또 찾아봤는데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또 내일 찾아봐야지 하고 또 사전이나 이제 문법책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걸로 안 되거든요. 결국에 내 걸로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만 해설하는 것도 거의 뭐 20분 정도 걸리지만, 그나마 이제 제가 해설을 하니까 이제 20분을 걸리는 거고, 여러분 이제 혼자 하면 이제 2시간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문장이 내게 안 되고, 그 이 문장을 이 한 문장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외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나왔을 때, 노미스도맨이랑 A9가 나왔을 때 아,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게 기억나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지 않으면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만 배우는 걸로는 너무나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형태를 따로 막 엄청나게 연습할 시간은 갖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형태만 외운다고 해서 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형태도 사실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 최대한 내가 공을 들여서 읽지 않으면은 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모르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배운 한에서는 모르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매덴 같은 거는 아마 잘 안 풀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읽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읽다 보면은 아 이런 매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배운 매덴은 그냥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보통 목적어로만 쓰이는 대격이었는데 아 그냥 이렇게 부사로 쓰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 나면은 다음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매댄이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랑 이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풀면서 진짜 이건 모르겠다. 진짜 이건 안 된다. 내가 배운 한에서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설명 들을 때는 바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템포를 낮춰서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그냥 참고 삼아서 이제 막 1, 2, 3, 4, 5번 가끔 뭐 7번까지 내곤 있지만 한 문장씩만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한 문장씩 드리고 한 사람에 한 문장씩 드리고 완벽하게 분석해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거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해보죠.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 너무 이걸 다 풀려는 강박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한 문장씩 한 사람의 한 문장씩 완벽하게 분석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제 이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건데 다시 이따가 좀 분배해서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의 문법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죠. 7번 문장이요. 누군가 했던 말일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일단은 예문으로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했던 말인지는 정보는 안 나와 있었지만 뭐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고 어떤 그리스의 특히 아테네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누가 했을 법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분사를 쭉 봤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분사 구문 또는 상황 분사라고 불리는 것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봤고 오늘 나가는 건 뭐냐면 이거의 보충으로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데 봤을 때 이제 독립분사 구문인지를 보는 게 어렵죠. 사실은 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독립분사 구문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을 때, 뭐, 절대분사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속격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속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립속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앱솔루트라는 이 용어가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라고 번역이 되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절대라는 말은 그렇게, 어, 뭐랄까, 뭔가 내용이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독립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bsolute Participial Construction이라고 하면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왜 독립분사구문이냐? 독립돼 있으니까 독립분사구문이겠죠. 그럼 뭐랑 독립돼 있냐라고 했을 때 주절의 문장 성분이랑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주절의 문장 성분들과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주절의 문장 성분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번에 보시면은 저번에 배웠던 분사 구문들은 다 주절의 문장 성분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자, 에콥세톤 디카스텐 엑시온타. 이 엑시온타가 분사죠. 근데 이 분사는 주절 에콥세톤 디카스텐의
목적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돈 디카스텐을 보충하고 있어요. 즉 주절에 나온 목적어를 분사가 보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퀴곤투스 바르바루스 퀴포 돈 아테나이온 헤알로. 자, 이거는 헤알로 동사의 주어인 그 3인칭 단수를 보충하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는 외지인들을 피한 뒤에 잡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의 분사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더 보죠. 페이톤 따이 또 데모스테네이 포스 스트라테고 온티. 자, 그들은 복종한다 데모스테네이에게. 어떤 이유에서? 그가 장군이라는 이유에서. 근데 이 스트라테고 온티는 또 데모스테네이를 보충해주는 분사구문이니까 격을 맞춰서 역격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것도 독립된 게 아니에요. 주절에 나와 있는 간접 목적어인 또 데모스테네이 역격에 보충되어 있는 분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절의 문장 성분에 붙어 있으면 목적어든 뭐든 간에 붙어 있으면 독립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격을 취하냐? 속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구조가 명사가 나오고 왜냐면 주절에 문장 성분이 없으니까 따로 명사가 나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 나오고 그 명사에 대해서 분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분사 걔네들 다 같이 속격으로 바꿔줘요. 당연히 이거는 성수격이 같아야 돼요. 이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리고 독립 분사 구문과 주절의 관계는 문맥에서 추론해서 일반적인 분사 구문과 동일하게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tu strategu pigontos 호이 스트라티오 따이 헤아투스 또 바실레이 바레도산 라고 하면은 주절부터 보는 게 편합니다. 호이 스트라티오 따이 병사들은 헤아우투스 자신들을 또 바실레이 왕에게 바레도산 넘겨줬다. 문장이 완성됐죠. 너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또 스트라테구 피곤토스 봤는데 지금 이 스트라테구 피곤토스랑 이어지는 얘가 아무도 없어요. 주절에.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애초에. 지금 얘는 속격이고 주절에 속격 명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속격인데 이 속격이 주절 내 문장 성분이랑 연결될 수 있는 속격이 아니죠. 즉 뭐뭐의, 뭐뭐에 속하는 같은 주어적인 속격도 아니고 목적어적인 속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독립분사 구문으로 봐야 돼요. 혹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도망친 장군의 병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이런 건 그냥 독립분사구문으로 봅니다. 그냥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뭐랄까 요구되지 않을 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더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명사 분사 나왔을 때 그리고 속격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이 명사 분사 의 구조가 얘네들끼리 완결돼 있을 때는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보통 그렇게 봅니다.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그래서 장군이 도망치고 나자라는 시간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페이 호스트라테고스 에피게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장군이 도망치고 나자 병사들은 스스로를 왕에게 넘겨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스라티오 돈 에이레넨 아게인 블로메논 우크 에파우사토 호 뿔레모스. 여기부터 하면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분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에이레넨 아게인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원하고 있었음에도 뭐를 평화를 에이레넨 아게인 평화를 맞이하기를 평화롭게 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에이레넨이 아게인의 목적어고 아게인이 블루메논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평화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었음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는 양보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보절로 다시 풀자면 까이페르 호이스트라티 오따이 에이레넨 아게인 에블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독립 속격 구문입니다. 독립 분사.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로 독립 대격 구문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인칭 구문에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때 비인칭 구문의 분사는 중성 단수 형태를 취하고 의미상 주어는 굳이 표시해주지 않고 문맥상 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온, 페이스타이, 페이테스타이, 또이소포이스 또는 앞으로는 아쿠우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또이소포이스, 페이테스타이 복종하는 것이 대온, 마땅한데도 또는 앞으로는 아쿠우신 사람들은 듣는다 또는 앞으로는 무지한 이들의 말을 제가 무지한 이들의 말을이라고 보충하고 있긴 했는데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사람을 속격으로 쓴 다음에 그 아쿠오 동사에 사람을 속격으로 써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듣다 즉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지금 주절이고요. 여기가 독립 대격 구문이에요. 그리고 이 대온이라는 게 대이 동사의 그냥 중성 단수 형태를 취하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굳이 의미상 주어 같은 거 써주지 않고 대온 그냥 이렇게 써준다. 그다음에 우데이스토 까콘 하이레 세타이 아무도 나쁜 것을 고르지 않을 것이다. 엑손 또 아가톤 좋은 것을 여기에 사실 뭐 하이레세타이에 엑손 다음에 부정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이레스타이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데 이 엑손은 어디서 왔냐? XST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XST가 비인칭 구문으로 그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중성 단수 분사 형태 엑손으로 한 다음에 부정사가 생략됩니다. 하이레스타이 그다음에 또 나가토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데 나쁜 것을 고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호스 호스페르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휘마스 엑사이 테손타이 그들은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호스 에케이논 그 사람이 자 여기는 좀 독특한데 호스 에케이논 게노메논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처럼 아이티온인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게 된 것처럼 볼론카콘 여러 나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게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스 플러스 대격 구문 독립 대격 구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고급 문법 책에서 한번 찾아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볼 일이 많진 않은 구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 표현 볼게요. 부정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음에 둘 다 가능해요. 분사의 부정은. 그런데 맥락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는 실제적인 사실, 매는 조건과 가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크 에콘 올라크레마타 호게론 도라 오이세이라고 하면은 그 노인은 선물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크 에콘이라고 쓰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그 노인이 돈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메 에콘 홀라 크레마타 호 게론 도라 우크 오이세이 주절 뒤에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우크를 메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노인은 선물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달라지죠. 여기는 사실로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조건으로서 갖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된다. 뒤에 문장이 완전히 똑같음에도 미래 시제로 똑같음에도 한국어에서 똑같죠? 그런데 뜻이 달라지죠. 여기는 조건에 대해서 결과,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결과. 그다음에 호이 메 페우곤테스 엔테마케 칼로이 볼리타이 에이신 전투에서 도망가지 않는 이들은 훌륭한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도망간지 안 도망간지 몰라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 이들은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매를 썼어요. 그런데 호이 우 휘곤테스. 자, 이건 아오리스트 분사죠. 아오리스트 분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맥락상 쓴 게 좀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
않았던 사람은 과거를 지칭해야 되니까 전투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은 훌륭한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와 매의 의미가 구분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를 저희가 다 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가 있는 문장들을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조금 애매한데 뭐 일단 한번 보죠. 한번 보고 뭐 복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사실 형태 자체를 오늘 새로운 걸 다 나가는 것보다는 이거 한번 그냥 지금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오리스트 시제랑 미래 시제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동사 체계를 쫙 복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나. 사실 이런 걸 처음에 해도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처음에 해봤자 이거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 약 절반 정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시제 그리스어 시제들 중에서 절반 정도 배웠고 빈도수로 보면은 사실 근데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직설법에서 나머지 접속법, 피고법 이런 거 빼고 직설법에서. 왜냐면 완료 시제는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아오리스트 미완료, 그다음에 현재 미래 여기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형태에서 대부분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한번 프레임을 잡아보라는. 자, 그래서 이 동사 변화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잡혀 있는지를 한번 쫙 요약을 해볼 거예요. 아직은 안 배운 것들이 있지만. 자, 첫 번째로 제가 사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렸지만 뭔가 사전을 찾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위오 동사면은 위오 그다음에 리소 그다음에 엘리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 프린시퍼 파츠, 주요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주요 기본형. 주요 기본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주요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이 동사의 파생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 동사 형태가 정말 많은데 현재 시대면은 뭐 직설법도 있고 희구법도 있고 접속법도 있고 뭐 이제 직설법 말고 명명법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몇십 개 될 텐데 몇십 개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여섯 개만 알면 된다는 여섯 개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여섯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여섯 개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개가 뭐냐? 현재 시제 능동태 또는 중간수동태, 능동태가 없는 경우. 타령동사 그러죠. 중간태만 있는 경우 있죠. 에르코마의 동사 같은, 블로마의 동사 같은. 이거는 현재랑 미완료 시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능동태 또는 중간태. 이건 미래 시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아오리스트 시제 능동태 또는 중간태. 아오리스트 시제 만들어줘요. 완료 능동태. 완료랑 과거 완료 시제 능동태 만들어줘요. 미래 완료 능동태는 우회 형태라는 걸 쓰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뭐 나중에 볼 거고 완료 중간 수동태가 이거는 주요 기본형으로 따로 있어요. 이거는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중간 수동태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전용 기본형이 있어요. 이거는 아오리스트와 미래 시제 수동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인 거예요. 수동태 전용 기본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새로운 기본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현재 시대 능동태, 미래 시대 능동태, 아오리스트 시대 능동태 또는 중간태 배웠고 오늘 네 번째 기본형으로 수동태 전용 기본형을 배울 거예요. 이걸로 아오리스트와 미래 시제의 수동태를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동사 다 바꿀 수 있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뭘 붙여야겠죠. 그 뒤에 붙이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붙이는 거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배웠어요. 1차 능동, 현재 시제랑 미래 시제 쓸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완료 시제도 있긴 한데 완료 시제는 어차피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변형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1차 중간 수동, 현재, 미래, 미래 완료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능동, 미완료랑 아우리스트 능동에 쓰죠. 강변화. 근데 아우리스트 수동이랑 과거 완료도 있긴 한데 그것도 변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2차 중수동, 미완료, 아우리스트 중간, 과거 완료.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는 현재, 이후, 현재, 미래고, 그 다음에 2차는 과거, 미완료, 아우리스트. 이렇게 된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칭 어미의 패턴은 이거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요 기본형과 그 다음에 이 기본 인칭 어미 알고 있고 각각의 시제 변화에 그리고 서법 변화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만 알고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요약해서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동사 어간이 위가 있어요. 즉 위호 동사죠. 풀다라는 뜻의. 그러면 이거에 1, 2차 2차 능동태 중간 수동 어미를 붙이면 현재 체계가 돼요. 현재 체계라는 건 뭐냐? 이 현재 시제 능동태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제. 즉 현재랑 미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간에 시그마 붙이고 1차 능동태 중간 수동 어미 붙여요. 그럼 미래 체계가 되겠죠. 미래 능동태 또는 중간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앞에 가음 붙여요. 그 다음에 아우리스트 어간 사 붙여요. 그 다음에 2차 어미 변형시켜서 붙어요. 그러면은 엘리 사, 엘리 사맨 해가지고 아우리스트 시제 능동태 중간태.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는 레라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 리드플리케이션이라는 중첩 자음이라는 걸 붙이는데 그러면은 렐리카가 돼가지고 여기에 또 붙이면 완료 능동 나오고 완료 중수동 나와요. 그 다음에 아오리스트랑 미래수동 체계는 오늘 배울 건데 앞에 애가 붙으면 아오리스트, 안 붙으면 미래. 그리고 얘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태가 들어가요. 태. 태라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100%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정말로 아오리스트 시제랑 미래 시제 수동태를 알고 있으려면은 파악을 문장을 읽으면서 최소한 추측이라도 하려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오늘 배운 거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하려면 이 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태가 있으면 수동태라고 의심할 만하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엘리텐 모르겠는데 태가 있으니까 왠지 수동태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고 리테소마인 뭔가 태가 있어요. 그럼 수동태인가? 하고 이제 찾아보는. 그래서 이 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형 6개 그리고 인칭어미 패턴 4개만 알고 있으면 이 6가지 체계가 나와서 이 동사 변화의 모든 패턴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너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만 보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벅차오르는 것이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딱딱딱 조합되어서 그렇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소한의 요소들 그리고 사실 자세히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은 이게 왜 태가 붙는 거고 이거는 왜 레가 붙는 거고 이거는 왜 시그마 붙는 건지 하나하나 다 분석이 있어요. 뭐 그게 정말로 다 맞는 내용이냐 하면은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뭐 언어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역사 언어학이라는 것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인간이 뭔가 뭐랄까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제들을 이렇게 구분할 어 그러니까 말이 있고 나서 사태를 구분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처음에는 말이 생기려면 일단 이 사람들이 뭔가 구별을 할 필요를 느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필요했던 거죠. 뭐 현재, 미래, 과거는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 과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끝난 사건이랑 안 끝난 사건을 말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완료랑 아오리스트 시제로 구분을 또 해주고 뭐 그다음에 중간태 수동태도 구분을 뭐 해주고 뭐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구분이 먼저 생겼고 어떤 구분이 나중에 사라졌고 하는 거는 당연히 또 훨씬 더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필요를 느껴서 다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을 할 때 인간이 말을 대충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는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이 있는 방식으로 만들고 이것과 이거는 구분을 해주면서도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구별된다고 해서 그냥 막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뛰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옛날 말에는 다 남아있고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뭔가 그러면서 달라진 게 있겠죠. 물론 이게 있다고 해서 항상 다 우수하냐 한 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사라진 건데 그냥 요는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들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서 뭐 한글 체계도 비슷한 거잖아요. 한글도 이제 뭐랑 뭐랑 비슷하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어놓고 뭐랑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어놨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다르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들을 구별하면서도 유사성들을 찾아서 그룹화를 하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한 사람이 만든 것도 대단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쓰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갖추어진 것도 신기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아오리스트 수동태를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주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아오리스트 수동태나 이 수동태 전용 체계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먼저 어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요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 다 각자 자기의 어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 각자 자기의 어간에서 이 아오리스트의 어간은 뭐냐? 능동인칭어미 취하는 아테마틱 자동사 형태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외우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어간은 외우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어떤 거랑 비슷하다라는. 자, 그리고 아오리스트는 두 가지 패턴이 있었죠. 강변 아오리스트, 약변 아오리스트. 자, 그래서 강변 아오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쉬운데 동사 어간에 에를 붙여요. 에 딸을 붙여요. 그냥 딸을 붙여요. 뭐 알아볼 땐 얘가 좀 더 그 어렵겠네요. 아까 태를 강조했기 때문에 얘는 태가 아니고 그냥 에만 붙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알아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라포면은 어간이 그라페로 와요. 블랍토면은 이거는 블랍토 이쪽이 오히려 현재 시제에 붙은 거기 때문에 원래 어간은 블랍이에요. 그래서 블라베로 갑니다. 블라베. 자, 그래서 주요 기본형인 1인칭 단수 형태는 어떻게 되냐? 항상 직설법의 1인칭 단수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는 거예요. 에 그라펜. 왜냐면 아우리스트니까 가음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아세마틱 미동사 있죠. 미동사에서 아세마틱이니까 인칭어미 붙을 때 그 세마틱 바울이 안 붙어요. 연결몸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바로 뉘가 붙였죠. 그래서 에 그라펜 그다음에 에 블라벤 이렇게 됩니다. 약변은 아우리스도 똑같은데 이거는 동사 어간에 시제 접사로 태가 붙거나 태 단음이 붙어요. 그래서 위태가 되니까 에 위텐 뽀이에오는 뽀이에테 이 에는 장음화되죠. 그래서 뽀이에테면 에 뽀이에텐 티템이면은 때태가 이제 어간인데 이 때태에 에 때텐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시제 접사예요. 태는 그리고 이 띠테미의 띠 앞에 있는 이 띠는 그냥 그 중첩된 거기 때문에 원래 어간은 태예요. 태. 그래서 태가 돼요. 원래는 태. 근데 둘 다
하고 이제 유기음이 붙어버리면 힘드니까 앞에 있는 거를 무기음으로 이화시킵니다. 그래서 떼테 이렇게 돼요. 떼테. 그래서 에떼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라스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간 형성 패턴을 보면 치음은 스테로 가요. 베이토면 에베이스텐, 노미즈도면 에노미스텐, 텔레오면 에텔레스텐. 그다음에 순음 영국의 음은 유기음으로 동화돼요. 레이보면 엘레입텐, 프락도면 에프락텐. 이거 원래 프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는 탈락해요. 그리노는 에크리텐. 동사 변화를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에 본 거랑 똑같은데 그 미동사, 마세마틱, 연결모음 안 붙는 동사에서 연결모음 안 붙는다는 건 뭐냐? 저희 알고 있던 이거 있죠? 2차 능동, 2차 능동 인칭어미에서 온에서 이 온이랑 s에서 엡실론은 다 그 세마틱 바월 연결 모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는 버전. 뉘 그냥 s 시그마 그다음 멘, 테, 산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엘리텐, 엘리테스, 엘리테 이 3인칭 단수 아무것도 안 붙기 때문에 엘리테멘, 엘리테테, 엘리테산. 그라페면 에그라펜, 에그라페스, 에그라페, 에그라페멘, 에그라페테, 에그라페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아우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가음 먼저 붙어요. 엡실론 붙어요. 그다음에 어간 나와요. 그 시제 어간 붙은 아우리스트 수동태 어간 나와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이 붙지 않아요. 그리고 2차 시제 능동태 인칭어미 그냥 붙어요. 뉘, 스, 그다음에 없고, 맨, 태, 산. 부정사는 나이가 붙어요. 어간 뒤에. 그래서 리테 나이 되고 에 위에서 컴플렉스 어센트를 항상 씁니다. 분사는 능동분사를 써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우리스트 수동태 분사지만 능동분사의 접사를 써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뜻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능동분사 접사 N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긴 게 제1, 3변화 혼합 패턴이 가요. 에이스, 에이사, N.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리테이스, 리텐토스, 리텐티, 리텐타. 리텐테스, 리텐톤, 리에이스, 리텐타스. 리테이사, 리테이세스, 리테이세, 리테이산. 리테이사, 리테이사이, 리테이손, 리테이사이스, 리테이사스. 지금 쌍수 빼고 리텐, 리텐토스, 리텐티, 리텐 그 다음에 리텐타, 리텐톤, 리테이스, 리텐타. 이게 아우리스트 시제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뭐 다음 시간에 이것도 형태 복습하고 용법도 봐야 되니까. 자, 미래 수동태는 원래는 이제 미래 시제 수동태는 없는 동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동사는 미래 시제 중간태 형태를 써서 그냥 수동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 동사는 미래 시제 수동태만 써서 수동태 의미를 표현하는 게 있고 일부 동사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생기냐 얘는 어간이 아오리스트 수동태 어간 시제접사 의 결합 형태에다가 소마이를 붙이면 돼요. 즉 어간은 그냥 여기에다가 시그마만 붙이면 됩니다. 테스가 되는 거죠. 테스. 그래서 블랍토면은 아까 아오리스트 수동태 어간이 블랍에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블라베스가 되고 여기에 인칭어미 그냥 붙여야 돼요. 오마이. 얘는 아테마틱이 아닙니다. 테마틱 붙어야 돼요. 위오면 리테가 되고 리테스가 돼요. 그래서 리테소마이. 이거는 그냥 규칙대로 가면 됩니다. 리테소마이, 리테세, 리테세타이, 리테소메타, 리테세스테, 리테소타이. 블라베소마이, 블라베세, 블라베세타이. 블라베소메타, 블라베세스테, 블라베소타이. 미래 시제 수동태는 아우리스트 수동태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뒤에 미래 시제 같이 생긴 소마이 이거를 붙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부정사 분사도 일반적인 미래 중간대 형성 방식과 동일합니다. 리테세스타이, 블라베세스타이. 분사는 리테소메노스, 리테소메네, 리테소메논이니까 그냥 이거에 1, 2변화 형용사 변하는 거랑 똑같이 변하면 돼요. 블라베소메노스, 블라베소메네, 블라베소메논. 그다음에 1, 2변화 똑같이.
형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아오리스트 미래시제 수동태까지 봤고요. 형태 복습 꼭 하시고 한 번이라도 꼭 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아까 그 도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쭉 해보시면 좋아요. 사실 뭐 그냥 이런 걸로 시험 보는데 보통 라틴어 시간에 종이 한 장 주고 그냥 지금까지 배운 동사변화표 다 그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시험은 AI가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써라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 이런 식으로 표로 테이블로 알고 있으면은 체계를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돼요. 미리 그러니까 받자마자 쓰는 거예요. 받자마자 그냥 기본형 쫙 쓰고 인칭함 쫙 쓰고 그다음에 내가 조합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 자, 그리고 이제 숙제로 이제 오늘 낸 거 빼고 오늘 낸 건 좀 다음에 풀죠. 조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서 어 짧으니까 두 문장씩 두 문장이면 괜찮겠죠? 한 문장은 좀 너무 짧으니까 두 문장씩 해주시죠. 자, 먼저 유진님 여기 2, 3번 2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 3번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읽은 것처럼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얘는 무슨 성, 무슨 수, 무슨 격이고 뭐 분사고, 부정사고 뭐 이런 거 말하고 그다음에 왜 이 문장에서 그걸로 썼는지 이게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4번, 5번을 장지은님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번, 7번을 전민규님. 그다음에 8번만 혹시 유지수님 가능하실까요? 하나만 하시죠. 네, 그 다음에 9번, 10번을 드리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하신 것처럼 뜻 해석해오고 이제 문장 성분 정확히 분석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수업 끝나고도 이해 안 가거나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메일을 쓰셔도 되고 거기 클래스룸에 올려주셔도 되고 하니까 언제든 공부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